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100점 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개장 직후에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1%대 상승을 보였지만 이 시각은 보합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이제 오늘 밤이면 7월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이를 앞둔 경계감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쉬었는데요. 지난 7월의 고용이 쇼크였던 터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숫자 중요하겠고 앞으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워갈 수 있을지 오늘 밤에 그 숫자가 찍히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을 했다는 부분 체크가 되고 있고요.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26일 방미한다고 하는데요. 조선과 배터리, 반도체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서 이야기를 거론하겠다, 나눠가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이 같은 소식에도 국내 증시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읽어보실까요? 자, 2시입니다. 지금 2시 1분 넘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3,207포인트 코스피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12포인트, 현재 보합권 0.1%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사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매수 강도가 세지는 않습니다. 기관의 팔자, 개인과 함께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오늘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선물 시장 쪽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 6거래일 만에 선물 시장 안에서 매도로 포지션 전환이 됐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금 매수로 가닥 잡고 있습니다. 현재 4,100억 원의 순매수 찍혀 있고요.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실까요? 확실히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오름폭이 반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1% 가까이 올라가면서 다시금 71,000원 돌파가 되어 있는 자리고요. SK하이닉스 어제 4%의 강세로 정규장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도 추가적인 랠리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27만 원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풍향계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가이던스를 올렸고요. 오늘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 소부장까지 그 온기가 퍼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는 간밤에 좀 주춤했었지만 지금 중국에 AI 반도체 칩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수출하게 된 그 하나의 명분으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그 매출의 15%를 내라, 중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매출 15%를 내라라는 이 청구서에 엔비디아 젠슨 왕 CEO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도 하나의 포인트로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 2차 전지단 일부 종목들은 또 한 번 랠리를 보여주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장에서 이 시각은 현재 쉬어가는 국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템포 쉬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 보실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6% 약세, 오늘 방산주 전방위적으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주는 고평가 논란이 따라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체 잘 갔었죠. 또 이를 뒷받침하듯 실적과 함께 수주가 이를 보여줬었지만 글로벌 탑티어 종목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다라는 근거가 나오면서 줄줄이 상승폭을 반납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LIG 넥스원의 낙폭이 굉장히 깊었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지만 주가는 오히려 밀려가는 모습. 지금 자리에서 방산주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후에 방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원전주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 섹터 전반적으로 오늘 약세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좋았죠. 오늘 5%가량의 하락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알테오젠이 1.6% 상승,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랠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2%, 6% 강세고요. 펩트론도 2% 상승 보여주고 있고 파마리서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자리에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오늘 리가켄바이오가 밀리네요. ABL 바이오는 1%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렇게 큰 폭의 상승, 하락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향성 잡아가는 구간일까 싶은데요. CPI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할지 오늘도 함께 하시죠.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시장 안에 뚜렷한 상승 동력은 부재한 걸까요? 시장이 쉬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현 구간 하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민주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 더 이상의 마이너스 인생은 없다 외쳐주고 계시는 전영욱 전문가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민주 전문가님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증시, 미국 증시를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같이 그림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계감이 상당한데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전날 미증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의 관세 유전 소식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기존 145%에서 125%였는데 관세율을 이제 115%로 내리는 협정 체결을 했죠. 여튼 미국이나 국내 증시 전부 단기간 가파른 상승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 구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여튼 지수는 장 초반에는 탄력적이긴 했지만 개별 테마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어제자로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의 주도주 테마로 부각을 받았었고 급등락이 반복되는 시장 속에서 무난한 흐름 만들어주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하이닉스 3전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강한 지수로 순환매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들어오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오전장보다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오늘장 현재를 이제 8월을 조정의 달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장중에 또 좋은 탄력을 보여주다가 파란불로 전환이 되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튼 아직까지 트럼프의 발언, 관세 이야기 그리고 현재로서도 이제 여전히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다라고 보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조심스럽게 보면 좋을 듯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안정화를 찾기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7월 한 달장은 상승장이었다라고 하면은 8월은 좀 조정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3,200포인트 부근에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나 지수를 봤을 때도 확실히 상승장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모자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서 이제 호황기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비중 조절이나 이제 어지러운 이런 시장 속에서 수익이 일단 1차적으로 목표이기 때문에 단기간 수익 전략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 안에서는 비중 조절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장만 해도 조금 빨간불을 켰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전문가님께서 보고 계신 섹터 어딜까요? 일단 전력 설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전력 관련해서도 부각을 받고 있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미국이 이제 중국산 해저 케이블을 막아주는 게 국내 산업 자체에는 일단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력에 대한 인프라의 확충이나 설비에서 이제 관심을 계속 더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전선 쪽으로는 이제 또 한국전력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한국전력 외에 다른 전력주들이 오전장에 좀 힘을 잘 내주고 있었거든요. 예상치로는 이제 한국전력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나와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공통으로 원전에 대한 협력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트럼프가 이제 전력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고 트럼프가 원전을 이제 많이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2, 30년 동안 좀 스톱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에서 결국에는 우리 쪽에서 원전 관련 밸류체인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싸기도 하고 공사 기간도 짧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한국 전력 중심으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게 하반기 모멘텀부터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AI 시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고 지난주 후부터 이 키워드가 나오고 있어요. HVDC에 대한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직류 송전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의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중심으로 5년 동안 투자 10조 원의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부각을 받았고요. 전력 부분에서도 이쪽으로 좀 움직일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쪽으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생명전기, 재룡산업 쪽으로 눈에 띄게 잘 올라오고 있었고요.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HVDC 관련 기업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련 핵심 기업들 위주로 추후 전력망 확대라던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전력 쪽으로 확실히는 이제 주목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상반기 내내 주목을 참 많이 받았던 업종이죠. 전력 쪽 짚어주셨고요. 자, 현 구간에서 전력 종목들 좀 빠지고 있는데 이럴 때 또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으로 주실까요? 네, 바로 이제 재룡산업 쪽으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HVDC 키워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룡산업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보시면 이렇게 재룡산업이 주가가 또 3거래일 연속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8,000원대를 또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이야기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수혜주로 보고 있고 이 해저 케이블 차단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해저 케이블 당국 사업에 참여를 한다라는 그런 제안하는 새 규정을 발표를 하면서 LS나 대한전선이 반사이익이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투자 확대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까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교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재룡 산업이 이제 8,000원을 터치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올랐던 종목이라 한 번 더 타점을 잡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투자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미국에서 전선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증가로 뭐 이런 복합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될 것 같고 요즘 주가는 기대감을 움직이기 때문에 재룡 산업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룡 산업 차트 봤을 때 주봉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저점 봤을 때도 쌍바닥 찍어주면서 현재 최근 들어서 주봉상으로 강하게 좀 올라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슈팅 타점을 잡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 이날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 들어오고 슈팅 한번 보여준 부분이고요. 오늘로서는 음봉 형성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물려가는 부분에서 또 타점 잡고 가셔도 충분히 재룡 산업 자체는 전력 살기 쪽으로 좀 계속해서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안에서 재룡 산업 이제부터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주셨던 종목은 1, 2주 안에 거의 다 한 20%의 수익률을 자랑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8월 7일에 주셨는데 벌써 21%의 수익률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제 할 말이 많죠. 또 말이 많아요. 일단 여튼 자진 상태 소식에 좀 썸상을 해버렸는데 여튼 말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진 상태 자체가 일단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하겠다. 간단하게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하지 않겠다.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좀 빠지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땡큐죠. 여튼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목표가보다도 점상을 해 버렸고요. 그냥 이제 매도하시고 정리하고 나오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좀 안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차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린 것보다도 이제 목표가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상한가 스쿨이라고 제 방송을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에서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기본적 분석 보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여튼 일단 지분 분석 보시면은 70%가 넘습니다. 여튼 정직하게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은 우리가 그냥 하지 않을게 그냥 주식 나눠주고 말게 하면은 정리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재무제표 봤을 때도 그렇고 스냅샷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기로 봤을 때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BPS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이 BPS가 분기로 봤을 때 이제 3,975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튼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그렇고 정리를 할 때는 이제 가격대로 또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준은 이제 BPS다. 그걸 기반해서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정확히 이 3일 연속 시가가 3,970원입니다. 여튼 상한가도 아니고 정확히 BPS 청산가치대로 3,970원까지만 올리고 지금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일단 10개 중에 하나는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보셨을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 기본적 분석이 돼야 한다. 지분율도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 타점 이렇게 고점 찍고 쭉 내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고점에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 물리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매수 타점에서 들어갔다가 지금 목표가 이상으로 수익을 보셨을 거 축하드리고요. 이제 던지시고 나오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 수익으로 여행 안 가신 분들은 휴가 즐기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담으셨던 분들 꼭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주셨을지 바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JMB 주셨네요. JMB의 어떤 부분들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로서는 삼성전자의 이제 그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의 강세를 보여준 부분이고요. 요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포지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공장에 애플의 신제품이 탑재된 센서를 미국의 생산 라인을 통해서 양산하게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도 지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삼성과 협력을 할 거라면서 홍대성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이제 JMB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이제 삼성전자 영향을 크게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전지도 함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갈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우상향 포지션을 가진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요. 초급과 동반해서 이제 문이 열린 제가 말씀드린 그 슈팅 기준을 잡아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JLB는 이제 삼성과의 20년 이상 생산라인 표준 장비를 납품을 해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아주 삼성전자 밀접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은 JLB 같은 경우에는 슈팅 구간이 이날 한번 있었고요. 이날 이후에 거래량과 동반해서 크게 올려줬습니다. 이후에는 또 갭상에서 지금 10,000원까지 찍고 다시 조정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한번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바닥을 이미 많이 다져놨고요. 바닥을 다진 이후에 최근 들어서 수급 동반하면서 윗꼬리단 양봉 한번 형성해주면서 우상향 추세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봉상으로 이제 제가 슈팅 구간을 꼭 잡고 가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반도체에 대한 그런 호재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에서 아직 모멘텀이 끝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잡고 간다라고 했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6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승부주 JMB 받아봤습니다. 챙겨보시기를 바랄게요. 민주 전문가님, 영우 전문가님이 최근에 정말 많이 따라오고 있어서요. 역전승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화상에서 맨날 영웅 전문가님과 제가 이렇게 좀, 긴장을 좀 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밤방송에 이제 실제로 이제 영웅 전문가님을 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웅 전문가님도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튼 최근 들어서 계속,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거의 따라잡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조금 더 긴장을 하면서 한 번 더 좋은 수익률 제가 더 높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덕담을 주신 것 같은데 정정당당한 그런 대결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JMB 받아봤고요. 이 HBM의 수요가 좀 확대가 되는 기대감 갖고 있죠. 지금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5,600원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전영욱 전문가 만나뵐 시간인데요. 우리 민주 전문가께서 긴장해라 한 말씀 하셨죠. 뭐 누누이 강조해주고 계신데 사실 최근 저희 수익률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전영욱 전문가의 수익 오늘도 기대해 보길 바라면서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민주 전문가와 대결 구도로 가네요. 예. 방금 또 들었습니다. 근데 또 칭찬에 또 좀 약간 부끄럽긴 한데, 일단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방금 봤어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 차트 예술인데, 이게 지금 뭐 알고 계신 건지 좀 신기하네요. 이런 부분은 좀 배우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뭐 청산 가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BPS. 저도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거든요. 역시 민주 전문가님,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칭찬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좀 분위기가 훈훈한 것 같네요. 선의의 경쟁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시장은 좀 조용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이제 오전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약간 이제 하락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사실 이제 오후보다는 오전 기준으로 좀 보자면은 오후에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이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긴 한데 오전으로 좀 보자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좀 호재성 이슈가 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마이크론하고 이제 50억 대주주 이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가 갑자기 이제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높이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게 또 HBM 영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걸로 이제 뭐 다른 제품 가격이 동시에 오를 것이라고 보고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외에 일부 또 소부장 쪽에서도 반응을 이어갔었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는 어제 저녁부터 50억 기준에 대해서 이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이 유지를 하는 취지의 발언들이 많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거든요. 아침에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봤거든요. 근데 매달 당정 회의가 있는데 다음 달 회의 때 그때는 이제 정부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 여당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취지로 좀 말을 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또 증시정책 기대감에 오른 오늘 또 증권주가 좀 힘을 내주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대학주는 일부 반등을 보여줬지만 2차 전지도 상승해주죠. 근데 원전이나 방산주가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에 우리나라 이제 2025년 1분기 때 상승의 힘을 입어줬던 조방원 쪽에서 약간의 이제 하락이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시소 관계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뭐 제약주 반등, 2차 전지 상승, 반면에 이제 시소 관계에서 조방원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근데 코스닥 지수가 사실 오늘까지 보면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 밤에 또 미국 CPI도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또 이 시장을 그냥 확 올려버리냐 아니면은 또 종목별 개인기 장세로 가느냐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CPI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관망세로 이어지는 듯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양도세 또 50억 기준 뭐 유지라는 취지의 발언도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또 오후 돼서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없다. 계속 왔다 갔다 엇갈리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수에도 계속 상승했다 하락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눈치도 많이 보고 있고 CPI도 그렇고 이 대주주 기준도 그렇고 계속해서 눈치 보고 있는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주는 그런 전형적인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마 당국 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엇갈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미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10억을 강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그리고 뭐 무료 정보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중 하나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 섹터 중 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반도체와 AI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쪽 뉴스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이런 아니면은 삼성전자 주변주, 소부장 쪽 주가는 아직까지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큰 이제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나서 상승할 것만 같은 그런 시장이 와도 미미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호재성 반도체 쪽 뉴스가 계속 꾸준하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나름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철강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지수가 조금씩 깨지면서 더 크게 좀 주춤하는 업종이 뭐냐면 화장품이랑 엔터 쪽이거든요. 지금까지 좀 강하던 종목이 계속 눌리니까 이게 또 지수에도 힘있고 투자자들에서는 또 다른 종목을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제약이 좀 약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반도체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8월 이제 말쯤부터는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수급이 들어올 것 같다. 지금은 조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미국 CPI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 이제 뭐 이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10억이냐 50억이냐 이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8월 말쯤으로 갈 때는 좀 더 지수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이전에 또 봐야 될 섹터가 뭐냐면 관세 관련 타격으로 입었던 자동차 섹터로도 또 분산이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이제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종목이 다 개인으로 움직이고 있다. 개인기 장세다. 그래서 지수는 어느 정도 올려놨었지만 그마저도 지금 빠지고 있다. 그만큼 지금 오늘 밤 나오는 CPI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갑자기 수치가 갑자기 CPI가 튀어버리면 또 지금까지 우리가 또 쌓아왔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게 되면서 시장도 굉장히 크게 흔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에 대한 이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지금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시장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정보방 많이 참여해드리면서 CPI 결과도 함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 시장은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늘 밤 CPI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8월 말로 흘러갈수록 시장의 분위기는 나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자, 오늘 특징 섹터 첫 번째 어딜까요? 오늘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제가 지난주에도 특징 섹터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지금 근데 또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양도할 준비가 됐다. 그만큼 지금 종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맞고, 물론 이제 이게 뭐 정당하냐, 아니냐, 그걸 따라서 조금은 이제 민심은 좀 갈릴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일단 종전이 되는 거에 일단 좀 염려를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일 날에 이제 또 푸틴을 만난다라고 이제 또 약속을 잡았죠. 알래스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도 어느 정도 종전에 대해서 인식이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화상 전화 연결 전에 SY 스틸텍 같은 종목도 이제 급등을 보여주고 그런 시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요. 사실 750조 이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프로젝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750조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일단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언제 그러면은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날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지금 회담에서 진지한 종전 이슈가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지원 발표를 계속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장비, 그리고 건설, 철강, 농업, 그리고 에너지 전력 이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발빠르게 먼저 일어나준 쪽이 어디였냐면 건설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MOU를 체결하고 실제 공사 수주 현장 투입까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온 섹터가 건설이라면 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다음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이슈가 또 나올 때 먼저 움직일 업종 자체가 건설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장비 쪽으로 보자면 HD현대 인프라코나 서한기계공업, 또 현대건설 좋은 종목들도 많지만 지금 국내 증시를 고려해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종목,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종목을 좀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체결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 쪽으로 좀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축, 재건 관련주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그럼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볼까요? 이번에 또 SG라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사실 SG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SG 특징 섹터로 갖고 왔어요.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이제 또 갭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SG가 왜 좀 눈여겨봤었냐면은,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계약 체결 이력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핵심 수혜주 중 하나라,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SG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SG 같은 경우에서는 주요 사업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아스콘 생산 그리고 포장공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플랜트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재건 관련 사업이랑은 연관이 되게 깊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건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또 도로 인프라나 건설 그리고 뭐 인프라 복구 관련 공동 사업까지 또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종전이나 휴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각광을 받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설에서 지금 순위권으로 봤을 때 건설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체결 이력이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SG 우크라이나 재건청 MOU 체결 이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SG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봐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 차례 언급 주셨던 SG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주목을 해보자 말씀 주셨네요. 자, AS 가보겠습니다. BH이고요. BH 수익률은 8%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전략 취해볼까요? 이 BH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뭐냐? 한마디로 이제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이 뭐냐면은 IT OLED예요. 이게 노트북이나 태블릿 이런 디스플레이 기반으로 이제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또 회복 속도가 좀 느려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은 가동률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되죠? 고정비 부담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도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올해 2분기 실적 매출도 영업이익이 꽤나 잘 나올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함께 같이 보시면 지금 스냅샷입니다. 그래서 지금 BH 같은 경우에서도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추정치로 봤을 때는 그래도 160억 원 정도의 이제 흑자를 좀 기록될 전망으로 나타나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환율 하락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지만 1분기 평균 환율이 만약에 1,450원대에서 웃돌고 있다. 근데 2분기에서는 이제 1,4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렇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거예요. 왜? 지금 청산가치 대비 PBR도 0.6배, 0.7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전에 뭐 주요 고객사의 출하 지연 이런 것도 이슈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그냥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고객사의 출하 시점 지연이라는 제가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북미 고객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향 이 PCB 출하가 5월이 아닌 6월부터 시작되면서 이 매출로 3분기로 2월 되고 계속 2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매출에서 약간의 이제 공백이 생겼던 것 뿐이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쏘아 올렸거든요. 이 한 번 쏘아 올렸을 때 BH는 멈출지 모르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래 하단에 시가 부분은 좀 깨졌지만
지금 이 시가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셨다면 그래도 수익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BH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 있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종목을 봐야 된다면 BH가 적합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BH, AS에 맞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늘 전영욱 전문가의 승부주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래에셋증권 주셨네요. 네. 미래에셋증권. 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뭐 세제 개편화 1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억은 좀 무리수다. 네,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미래에셋증권, 지금 증권주 전반적으로 나와야 될 게 뭐냐면은 자사주 소각이라는 키워드가 한 번 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2030년까지 1억 주 이상을 소각하겠다는 이제 공시를 또 공개를 또 계획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전과는 약간은 좀 다른 소각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왜 그러면은 자사주 소각을 진행할 수가 없었냐. 그 합병 자사주 소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정리가 되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가져왔다라고 본다면은 미래에셋증권은 오히려 지금 고점 25,0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1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저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나 혼자 점상이라는 밥방송에서도 이제 제가 종목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쉬워서 한번 더 갖고 오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고점 25,000원대지만 지금 시점이 저는 적합하다 보고 있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이 또 정리가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8월 이후 8월 말까지 갔을 때는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윤곽이 드러날 거란 말이죠. 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때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종목이 증권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여기다 키워드가 하나 더 붙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붙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래에셋증권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른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미래에셋증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산가치 대비 17,000원인데 지금 청산가치대로 딱 있는데 고평가된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1배거든요. 물론 지금 증권주 중에서도 안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세제 개편안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은 대장격 1등으로 움직일 종목 중 하나가 미래에셋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가 이하로 매수해 주시고 목표가는 23,750원, 손절가는 17,2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받았습니다. 목표가 23,750원, 현재가 아래에서 손절가는 17,200원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영 전문가와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JMB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받아봤는데요. 두 종목 오늘도 챙겨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화요일에 마감 전략 챙겨볼 시간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오늘 시장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오름폭을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약세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밤이 또 디데이입니다. 7월의 CPI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오전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3,240선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와줬는데 예.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규모를 줄이고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사실은 이제 오히려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결국 뭐 그런 부분들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이제 스탠스를 좀 바뀌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에 어떤 그 급락의 어떤 그런 지수를 다 만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다 만회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아직까지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면서 결국 이제 뭔가 좀 그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는 지금 그러한 또 어떤 상황도 조금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CPI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일단 그에 대한 좀 대기 모드가 우장 들어서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지나고 봐야 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무래도 관망이 났다라고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과 우리 반도체 이야기 해볼 텐데요. 간밤 마이크론이 굉장히 잘 갔더라고요.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 안에서 훈풍이 불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시각 어떨까요? 뭐 마이크론이 이제 그 4분기가 그들의 4분기는 6월부터 8월까지인데 매출하고 그 EPS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조정의 근거는 그거죠. AI 수요발 HBM 판매의 증가라든가 그리고 이제 디램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마이크론만 놓고 보더라도 HBM 시장이 뭔가 좀 변화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HBM3E 네. 펄체스트 통과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뭐 뭔가 확인된 부분들은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뭐 광범위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HBM 시장에서의 어떤 뭔가 시장 구도의 재편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기존의 SK하이닉스 독주 체제에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까지 낀 다자 경쟁 체제의 본격화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년 HBM 공급 증가율을 보면 62%인데 이게 수요 증가율보다 넘어서요. 그러니까 상회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오히려 공급 우위의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들이 HBM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 외국사의 어떤 SK하이닉스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 시장의 크기는 커지지만은 그만큼 이제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그 수익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 쪽에 지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진짜 HBM3E의 퀄 테스트 통과라든가 HBM4 시장 진입이 이루어진다면은 삼성전자는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할 거예요. 당장의 수익보다는 시장 점유율에 포커스를 맞춘 네. 아마 이런 행보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망기관들의 내년 HBM 시장 점유율 예상을 보면은요. HBM4를 기준으로 했을 때 SK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30%, 마이크론이 20%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에 SK하이닉스가 거의 70%, 80% 점유하던 시장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3분 구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향후 HBM 시장은 품질이라든가 수율이라든가 고객 포트폴리오의 확보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HBM4 같은 경우에 얼마나 빠르게 안정적으로 양산을 할 수 있을지가 주도권을 판가름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뜯어보니 가이던스를 뜯어보니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 말씀을 잘 해석을 해본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자리에서 어쨌든 경쟁 심화라는 최근에 부진했었던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사실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좀 상승을 하고 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저는 시장의 그 어떤 그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이제 그동안의 어떤 뭐 상당 부분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하던 그런 흐름에서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 결국 경쟁 체제로 접어들 것이고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과거에도 이러한 그 반도체 뭐 디램이라든가 이쪽에서 치킨 게임 같은 걸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에서의 어떤 그 노하우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분명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 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쟁자로서 등장할 수 있는, 지금 이제 파운드리에서도 뭔가 이제 네. 서서히 토대를 쌓고 있는데, 이제는 HBM 시장에서도 향후에 삼성전자의 행보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삼성전자 최근에 HBM3 12단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뉴스로 정해지지는 않지만요. 뭐 우리가 챙겨볼 뉴스임은 분명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소부장단으로 확산해서 볼 때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좀 더 매력 있다고도 보여지네요. 사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그런 밸류체인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HBM과 관련돼 있는 쪽에서도 이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역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관련된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사실은 이제 뭐 하나 꼽자면 원익 IPS 같은 종목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뭐 최근에 거의 뭐 한 4거래일 동안에 거의 한 3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오늘은 조금 윗골을 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원익 IPS, 뭐 솔브레인, 뭐 동진 세미캠, 또 두산 테스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 그 반도체 관련된 그 소부장 쪽에서는 역시 삼성전자 쪽에 네.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와 시각은 동일하십니다. 삼성전자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오늘장에서도 오늘도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 소부장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원익 IPS가 꾸준히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흐름들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우리 대표님과 오늘은 방산 이야기도 해볼 텐데, 방산 최근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원체 좋다 말은 많이 나왔던 상황, 수주도 많이 쌓였고 실적도 증명이 됐는데 왜 이렇게 꺾이는 걸까요?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항상 뭐 이제 이런 그 성장주들이 상승 과정을 밟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들이 발생을 하는데, 역시 방산업종이 지금 딱 이제 그런 위치에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지금 글로벌 탑티어 종목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비교는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렇게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하고 우리나라 방산주를 비교한다는 거는 네. 저는 그게 잣대가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그러니까 물론 밸류에이션도 밸류에이션이지만 저는 그 전에 단기간에 너무 강하게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빅4라고 우리가 불리는 방산주들 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중장기 성장 기대감은 여전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유럽 지역의 국방비 확대 같은 우호적인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런 호재 요인들이 주가에는 상당 부분은 반영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주가 상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주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면은 이제는 실적이 이러한 그 주가를 정당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렇게 수주가 어느 정도 빠르게 좀 실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방산주는 좀 보수적으로 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만약에 방산주에 지나치게 포트폴리오에 쏠려 있다라는 분들은 조금은 뭐 정리를 수익을 해보자. 실현하시고 다른 쪽으로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제 확장을 시키시는, 또는 이제 전환을 시키시는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지금 대응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비중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역시나 중요한 그 근본은 실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PR 이야기 해볼 텐데, 최근에 어제였죠. 화장품주 실적 공개되고 실적이 우리 입맛에 맞지 않으면 뭐 그냥 급락이 나오잖아요. 실리콘투, 달바, 글로벌. 그런데 APR은 너무나 잘 가요.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는 상황이고 오늘장에서는 APR이 현재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22만 원 선이거든요. 네. 어떤 전략 취해 볼까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장품 업종은 실적이 나쁜 게 아니고 네. 시장 기대치, 시장의 눈높이가 좀 지나치게 높아진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워낙 그 재반 환경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그래서 그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종목들은 정말 시장에서 가차없이 급락을 안겨주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조금은 저는 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또 반작용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은 APR은 사실 이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메디큐브의 매출이 6배 이상 증가하면서 뷰티 부분 1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대변해 주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확장 그리고 메디큐브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세포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채널에 대한 노출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얘기할 때 기존의 연간 가이던스가 매출 1조 원, 영업이익률 18%였는데 올해 한 1조 3천억까지는 가능하고 영업이익률도 20% 이상 아마 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2분기 영업이익률이 2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전망치를 뛰어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향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럽법인이 이제 설립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뿌리를 내려야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인데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글로벌 채널의 다변화에 집중을 하는데 이런 쪽에서 얼마나 성과를 빨리 낼 수 있을지 이런 쪽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워낙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일단 뭐 5일선 정도의 지금 닿은 상황인데 결국 만약에 5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조정은 조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1차적으로는 한 20만 원 선의 지지 여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한 61선 정도의 지지 여부 예.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재반 이동 평균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눌림목에서의 대응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PR 진짜 잘 가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좀 쉬면서 5일선에 다 있는데 5일선 그 지지 여부를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 이평선이죠. 깨진다면 기간 조정, 뭐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들어가 보자라고도 코멘트 주셨고 자, 우리 화장품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화장품주는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리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사실 이제 뭐 이번에 실적에서도 나타났지만은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수요 강도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중국 광군제. 그러니까 이런 대형 소비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제 프라임데이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3분기를 기대하는 선출하 물량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지표들도 과거에도 그랬고 항상 이제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좋으면은 3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같은 그런 길을 걷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절성이라는 부분보다도 구조적인 수요 확대의 신호로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뭐 미국 관세 우려가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15%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브랜드는 이런 것들을 이미 인보이스의 가격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경쟁력이 높다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 화장품들이 오히려 더 높은 관세를 받기 때문에 우리 화장품들의 경쟁력은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업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채널에서의 다변화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리테일 채널의 재고 확보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신규 오프라인 채널의 입점 또 이제 한국콜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인디브랜드양 생산 호조가 실적 개선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2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 기대치에 미스가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주가적인 측면에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저는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그리고 이제 주가의 또 반등. 그러니까 주가가 한 차례 지금 크게 좀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또 저점 매수의 기회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화장품이 또 실적이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쪽이다 보니 오히려 빠질 때가 또 저가 매수의 찬스로 괜찮다 말씀도 주셨네요. 자, 오늘 우리 대표님의 관심 섹터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조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하고 조금은 동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사실 저는 바이오 쪽에 바이오요? 이제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약가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하나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던 부분들이 미국 뉴저지주의 일라이릴리 단일 항체 공장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의 전략은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장을 아예 선제적으로 인수하면서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고, 오히려 공장을 인수하면서 매출의 확대 효과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리고 또 이 공장을 인수해서 또 증설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합병 관련된 어떻게 보면 비용은 많이 반영이 다 됐어요. 네. 그럼 3분기부터는 그게 이제 그 비용단에서 줄어든다는 얘기고,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이제 고마진 제품의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실적 성장세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은 뭐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바이오시밀러들, 뭐 프롤리아라든가 또 뭐 아시겠지만은 또 프록시마라든가 악템나라든가 아일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럽이라든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트룩시마라든가 항암제, 베그릴라 같은 경우는 처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실적 호조로 이어지면서 3분기에 아마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향후에는 셀트리온을 볼 때 우리가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매수가는 지금 이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17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의 매수,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한 2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6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받았는데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대표님. 앞서 설명 주셨잖아요. 뉴저지에 있는 일라이릴리 단일 항체 공장을 인수한다라는 호재가 나왔다 보니 이거 개별 호재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가져온 건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지금 전체를 다 좋게 보세요? 제약바이오 전체를 좋게 본다기보다도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우리가 얘기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의 약가 인하가 나온다면은 이게 뭐 이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싼,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저렴한 네. 이런 바이오시밀러 쪽의 수요가 밀릴 수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 이슈에 대한 어떤 회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했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하나씩 이제 전부 다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굉장히 가지고 있는 제품의 라인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출의 좀 다변화, 그리고 이제 수익의 좀 이제 어떤 극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CPI 공개되고 나서 네. 들어가도 늦진 않겠죠? 오늘 그렇죠, 이제 아니어도? 맞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CPI가 더군다나 이제 하나 그 부분을 빼먹었는데 네. 금리 인하가 진짜 이제 본격화되고 가시화가 된다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 어느 정도 가장 좀 긍정적인 환경을 맞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셀트리온 계속해서 좀 우리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CPI가 어찌됐든 좀 중요해 보입니다. 셀트리온 우리 이동근 대표님의 종목으로 받아봤고요. 목표가는 23만 원, 손절가 14만 6천 원, 17만 4천 원 내외에서 들어가 보자. 요 가격들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시장 여지없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폭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도 역시나 관망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또 상승부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게임주, 그 안에서 실적 발표를 또 호실적으로 발표를 했던 NC소프트겠습니다.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요즘에 이 판도가 좀 달라졌다라는 칭찬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황제주라든지 뭔가 이 시장에 좀 주도주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던 때가 있었고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NC소프트도 2021년에는 100만 원 황제주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정말 좀 다시 한번 반등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 좀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던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 그런 NC소프트가 오늘 장중에 10%를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자, 최근에 NC소프트의 판도는 좀 달라진 걸까요? 이제는 좀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기대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게임 업계에 대한 좀 완화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체육부 이 장관이 바뀌면서 규제에 대한 완화들이 좀 본격적으로 촉진되고 있는데요. 이 8월 11일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 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임 업계를 둘러쌌던 규제들이 다소 좀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여기서 나왔던 부분은 이 업데이트 시에 이 재심 의무들 우리가 공시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게임 업계가 조그만한 이러한 업데이트를 했을 때에도 다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러한 좀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완화를 했다라고 해요. 게임을 만들다 보면은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고 UI를 바꿔야 하는 상황들도 굉장히 좀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게 했다라고 하고요. 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 요건도 좀 많이 완화를 병행을 했습니다. 자체 등급 그러니까 12세 이상의 게임이냐 15세냐 아니면 청소년 이용 불가의 게임이냐 이러한 이 자체 등급을 스스로 지정하게끔 하는 그러한 요건들인데요. 이런 요건을 원래는 좀 굉장히 빡빡했는데 매출이나 자본금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완화 조치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재지정 주기도 기존의 3년에서부터 5년으로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등급을 매기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조금 더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애플이나 구글 등 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독점 분류 권한도 완화가 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조금 더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업계가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하반기에 게임주들 신작 모멘텀 많다라는 이야기들과 함께 게임주들의 분위기도 최근에 좀 꿈틀꿈틀했었다는 점 함께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NC소프트가 또 깜짝 실적, 호실적을 발표를 해주었죠. 2분기 실적이 또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71%가량 증가하면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실적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요 IP의 매출 반등이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라고 하죠. NC소프트의 가장 핵심 게임 이 리니지 쪽인데 역시나 견조한 이러한 성장세 매출 반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NC소프트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NC소프트가 글로벌 서비스 지역도 열심히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쪽으로도 열심히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온2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연내 아시아 지역 출시는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이 지역 확장 중이다라고 합니다.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은 중국 쪽으로 이제 확장을 좀 앞두고 있고요. 리니지 W는 동남아 쪽으로 또 지역을 확장을 하면서 이 아시아 안에서의 이 추후 매출 쪽, 실적 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역시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 NC소프트도 신작 모멘텀을 상당히 좀 많이 안고 있는데요. 신작 모멘텀 함께 보여주실까요? 내년에 굉장히 좀 많은 이러한 신작
신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증권가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더라고요. 내년에 다변화된 장르의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브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 그리고 타임테이커스가 내년 2분기, LLL이 내년 중순에 또 신작 모멘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작 2종, 그리고 스핀오프 게임 4종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신작 모멘텀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또 리포트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상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NC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게임주들의 주가 분위기도 상당히 나쁘지가 않았는데 지금 게임주들의 하반기 기대감들 함께 안고 가면서 오늘 주가 좀 상승을 했거든요. 몇몇 종목들이 상승부를 유지해주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자, 우선은 넷마블이 2.47% 함께 또 상승해주고 있고요. NC소프트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구간 안에서도 9.63% 크게 또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미래에셋증권이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올렸는데 현재 22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다른 종목들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1.3% 그리고 W게임즈가 1.3% 정도 상승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NC소프트의 52주 차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었죠. 정말 저점까지 갔을 때는 12만 원, 13만 원까지 내려앉았었던 NC소프트입니다. 사실 NC소프트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짚고 있었거든요. 우선 NC소프트가 잘 가기 위해서 너무 하나만의 게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좀 지적들이 있었죠. 모든 게임들이 리니지와 상당히 유사한 이러한 돈을 끌어당기는 방식들, 그리고 리니지보다 더 큰 역작을, 더 좋은 신작을 내비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리니지의 힘이 좀 빠지면서 NC소프트의 주가 그리고 기대감도 함께 좀 빠졌었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신작 모멘텀과 함께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22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게임주 그 안에서 NC소프트 짚어봤고요. 내일 조금 더 좋은 키워드 브리핑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봐야 되겠죠. 우리 다냐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장 저점 부근까지 내려간 모습인데요. 이럴 때 어떤 종목 담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장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있는 쪽들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했던 섹터들에 대해서는 결국에 공매도까지도 증가되면 이제 상승이 둔화되는 그런 양상인데,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최근 들어서 이제 알리백 쪽에 대한 투자 확대했던 것들이 잠시 주춤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수소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수소 관련 섹터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갔고 또 정부 정책들이 이제 지원했기 때문에 수소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퓨얼셀을 우리가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두산퓨얼셀은 이제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배경은 실적이거든요. 실적.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실적은 어닝 쇼크예요. 적자가 153억으로 영업 적자가 확대되면서 실적 쇼크고, 분기로 보더라도 6월 달 결국에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됐고 3분기 역시도 적자가 확대돼요. 그러면 4분기부터 결국에는 두산퓨얼셀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2026년도에 흑자 전환되면서 27년도 사상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 요인 때문에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죠. 미국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돼요. 왜냐하면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 부분에 대해서 블룸 에너지의 연료 전지를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한때 블룸 에너지가 급등하면서 블룸 에너지 관련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산 퓨얼셀 역시도 블룸 에너지의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러면 미국의 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이요. 오빠죠. OBBA. 이 법안이 보면 32년까지 수소 섹터에 대해서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를 보장하는 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섹터들은 세액 공제에 따른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내일 시점에서 우리 정부 정책을 보면 청정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국정과제 추진 이 부분을 하거든요. 그럼 국정과제에서 청정수소, 연료전지 이쪽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점에서는 수소 섹터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시장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수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 보면 연기금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금융투자, 보험 이런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유입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실적 부진 때문에 25,750원 이 고점에서 계속 매물 부담받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바로 가장 큰 저항선인 900일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900일이 26,200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돌파를 못하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서 보더라도 대량 거래 나왔고 거래는 많지 않지만 이 고점들의 매물을 소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결국에 900일을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두산 퓨얼셀은 현재가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수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은 23,400원이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우리 23,400원까지 매수할 거고, 시장이 하도 불안하니까 손절은 짧게 보겠습니다. 얼마로 볼 거냐면 22,800원, 22,800원 이탈을 손절가로 보시고, 목표가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 고점 31,000원 목표가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장 픽섹터 SOFC 말씀 주셨고요. 이 안에서 두산 퓨얼셀 받았습니다.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는데요. 22,800원이고요. 목표가는 31,000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이제 시장 진단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밤 CPI를 대기하면서 간밤에 뉴욕도 오늘 국내 증시도 제대로 쉬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 지금 쉴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최소 현금을 20% 이상 확보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 미국 시장이 상승했던 것은 애플의 뭐 140조 투자 부분도 있지만 9월 빅테크 9월 금리나 그 빅스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연준의 12명 이사 중에서 2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2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한다고 해서 나머지 10명이 금리 인하에 동의할 것이냐, 이거에 따른 의문부가 많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기대치보다 미치지 못해야 되는데 지금 관세 효과로 인해서 국내도 소비자 물가가 크게 증가됐거든요. 그러면 보나마나 미국 역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살다가 대통령이 자국의 수출 기업들 삥 뜯는 걸 처음 봤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수출을 허용하면서
AMD라든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출액의 15%를 세금으로 걷겠다.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다소 주춤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니 하더라도 이번 주에 경제 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CPI 발표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기대치 이상으로 갈 건지, 그러면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14일 날은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이 부분이 결국에 소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굉장히 시장에서는 눈여겨보는 그러한 시점이고, 대망의 8월 20일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할 건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 25bp 포인트 인하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실망감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 동결 그러면 상승폭만큼 빠질 수 있을 거고, 결국에 시장이 기대하는 50bp 포인트 인하가 됐을 때 시장은 호응하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투자자들이 관망세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고, 국내 요인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유동성 유입이 다소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4월부터 급등하면서 대차잔고 보더라도 지난 4월 달이 70조 원이었거든요. 70조 원이 68조 원이 대차잔고로 있었던 게 지금 현재 8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97조 원까지 늘었어요. 그럼 대차잔고가 30조 원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4개월 새 증가폭이 3배 증가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에 시장이 여차하면 공매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이 다소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정부의 상법 개정, 즉 대주주권 완화할 거냐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 심리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죠. 하지만 이란 시장에서도 8월 25일이죠. 한미 정상회담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관련 수혜 섹터들이 시장에서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3,100을 지지할 거냐 3,100을 이탈할 거냐에 따른 지지 테스트, 즉 박스권의 등락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 등락은 결국에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의 증시 주변 자금 유입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에 신고가 모멘텀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마켓머니 펀드를 지금 현재 보면 8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약 2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보통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마켓머니 펀드로는 자금이 유입돼야 되는데 2조 원 감소하면서 228조 원대를 때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도 역시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물론 고객 예탁금은 6천억 가까이 증가됐지만 결국에 지난 3일 동안에 약 5조 원 이상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1조 1천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유동성의 유입이 다소 둔화된 모습이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은 박스권 등락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원전은 어제 상승하고 오늘 쉬어가고 있지만 원전 섹터라든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자,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슈가 나면 강세를 보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쪽을 보면 애플이 미국에 140조를 투자한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3조 계약, 초기 계약을 했다. 그리고 본 계약이 더 크다. 이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수혜 섹터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일 정부 일정을 보면 국정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대회 있어요. 여기서는 결국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쪽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결국에 플랫폼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AI 섹터들은 상승 탄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국정과제 추진이 있기 때문에 수소 섹터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내일 2025년 데이터 센터 코리아가 있죠. 그럼 데이터 센터 관련주도 한번 움직일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치안 분야 국산 AI 반도체 확산을 위해서 정부 워킹그룹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치안 분야의 AI 반도체라고 하면 결국에 CCTV 관련 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일 움직였을지 한번 잘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진단과 내일의 일정들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다냐쌤 종목 AS 가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JMB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이 종목 어제 주셨던 종목 맞죠? 네. 오늘 급등이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는 결국에 삼성과 테슬라 납품으로 해서 급등했던 섹터들을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제든 삼성이 오스틴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확정되면 결국에 오스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되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대량 거래기 때문에 내일 순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9,400원 이상 분할 매도, 9,400원 이상 10,000원까지 분할 매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이 오늘의 평균 가격을 지켜주면 결국에 고점 돌파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 매도하더라도 평균가를 지켜준다면 결국에 고점 돌파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JMB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샀었으면 27% 이상의 상한가를 맛보기도 했었을 텐데 이제 9,400원 부근에서는 한 차례 챙기는 것도 가능하고 더 보고 싶다면 평균값이 지켜진다면 전고점, 직전 고점 돌파 노려보자, 이렇게 또 답을 받아봤습니다. 자, 쌤, 두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 오늘도 신고가 같습니다. 우리 수익은 23% 넘어가고 있네요. 지금 로봇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로봇 기업이 100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로봇 정책에 대한 육성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로보티즈는 8월 11일 어제 장 마감 기준에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글로벌 스몰캡 지수에 신규 편입됐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도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투신들 매수 들어오는 것들 굉장히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실적을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5 흑자 전환되고 내년도엔 77억, 약 3배 이상 급증하고, 또 그 다음에도 200% 가까이 영업이익이 급증하면 결국에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보티즈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고 되밀렸지만 우리가 설정했던 목표가 아무도 가지 않았던 전인 미답의 가격 14만 원 여전히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보티즈 여전히 홀딩 사인 받았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AS 가겠습니다. 반도체 대덕전자인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으나 우리 수익은 25% 돌파가 된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 전략은요?
대덕전자는 지금 가격도 여전히 매수하고 싶어요. 바닥권은 22,000원에서 나온 그런 시점이고 2분기 실적 쇼크 발표에 빠졌지만 이제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가장 큰 부분이 대덕전자를 우리가 투자할 때 4분기 실적을 보자고 했어요. 4분기 실적부터는 어닝 서프라이즈 전년 동기 대비 60억 적자였지만 160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대덕전자는 삼성이 오스틴에 투자하는 것들, 그다음에 테슬라와의 납품권 이런 것들 보더라도 실적 개선이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불안하면 밀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했던 32,000원 그대로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증권회사에서는 27,000원 목표 주가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증권회사 같은 것보다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까지 32,000원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덕전자도 역시나 끌고 가보자. 그리고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사인을 받아봤네요. 자, 우리 동시호가 특징 섹터 가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가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반납을 했습니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 좋았었고요. 지금 전략 다시 챙겨볼까요? 오늘 이제 반도체 쪽이 움직였던 거는 삼성이 미국 오스틴 공장 발주가 임박했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이 이 부분을 1년을 기다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 클린룸이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쪽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장 전에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신성 EMG 같은 클린룸 관련주들도 장중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JND 마찬가지죠. JND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원익 IPS 역시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특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보이면서 지금 4만 원 선에 매물 부담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유진테크 역시도 최근 52주 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러면서 5만 원 매물 부담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은 삼성전자의 오스틴 투자 확대 이슈, 그다음에 애플과의 협업, 그다음에 테슬라의 납품,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HBM3, 4E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은 테슬라 납품으로 해서 부각받았던 기업들을 압축해서 8월 25일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한번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또한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끌고 가보자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 두 번째는 남북 경협입니다. 경협주도 최근에 계속해서 오름세가 목격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재료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경협주 역시도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 섹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그러한 욕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교회협회 총무와 회담을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지원을 요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결국에 경협주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JST나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움직여주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아난티, 일신석재,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저희는, 다른 것, 뭐, 좋은 사람들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대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JST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JST나 같은 경우는 4,200원을 지켜주면, 자, 우리는 6,0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남북 경협주들 역시도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이슈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지켜보자. 남북 경협주 답 받아봤고요. 세 번째는 재건주 봐주세요. 자, 오늘 이제 기사 나왔던 부분이
알래스카에서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푸틴의 편을 들어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푸틴에게 러시아령으로 정해주면서 휴전이나 종전을 했을 때 유럽연합이라든가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면 어떨까 할 거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늘 기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영토 교환을 동의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재건주들이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한번 15일 날 일정을 봐야 되겠죠. 이것이 확정돼서 종전이 확정된다면 이제 재건주들은 시장의 주도 섹터로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SY스틸텍이 급등했던 모습을 보여줬고 전진건설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가 그다음에 SG 같은 재건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건설 기계 섹터 역시도 종전이 확정됐을 때는 한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5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지켜보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동시효과 특징 섹터 세 번째로는 재건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은데 시간상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녀쌤의 정보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장 초반 대비해서는 꽤나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밤에 CPI가 공개가 되다 보니 시장은 경계를 톡톡히 해주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보고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은 0.5%대 약세로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5 듣고 돌아올게요. 네, 8월 12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다 상승 출발이 됐었지만 이내 오름폭을 반납을 하고 말았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1% 강세 3,240선도 돌파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또한 1%대 상승 보여주면서 820선 탈환에 성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자, 오늘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0.53% 하락한 3,189포인트에서 3,200선을 벗어난 자리에서 오늘 끝이 났고요. 코스닥 또한 0.5% 하락하면서 807포인트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팔자를 보였는데요. 현물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팔자 그리고 기관도 함께 팔았습니다.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 500억 원, 기관의 1,000억 원의 쌍크립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130억 원 그리고 기관은 5억 원의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선물 시장 쪽으로는 어제 6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포지션 취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매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800억 원의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마감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역시나 상승폭은 반납이 됐네요. 삼성전자가 7만 1,000원 선에서 끝이 났고요. SK하이닉스도 27만 원을 벗어나서 26만 9천 원 선에서 0.7%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의 하락, 어제 강했었던 LG에너지솔루션도 쉬어갔고요.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보실까요? 자, 오늘 방산주 역시나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의 약세, 원전주도 두산 에너빌리티 5%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제는 1%의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상승 보였지만 역시나 오름폭을 반납이 됐네요.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선에서 끝이 났고요. 에코프로는 4% 강세였습니다. 파마리서치는 1.6%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 HLB가 어느새 시총 7위까지 밀려 내려갔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리가켄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까지 일제히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에 마감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 취해 봐야 되겠죠. 우리 소재민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아쉽습니다. 장 초반엔 그렇게 좋았지만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아나운서님 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오늘 아나운서님 궁금하신 내용 좀 풀어드릴까 하는데. 네. 시장에 대해서요. 궁금한 거 네네. 투성이죠. 자, 시장 CPI 발표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코스피가 코스닥이 최근에 주춤한데 코스피가 좀 더 매력 있을지, 코스닥에 매력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실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은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장 초반에 되려 좋길래 저는 뭔가 시장이 의외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역시였습니다. 결국 장 막판 들어서 경계심 때문에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와준 모습이죠. 물론 대통령실에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바, 논의된 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망 매도세도 얹어진 것도 있지만 상호관세 이후 지금 시장이 주목할 수 있는 시장 이슈. 지금 시장이 본질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상호관세라는 이슈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거기로 인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조선이라던가 실적 관련된 화장품이라든지 상호관세라는 좀 굵직한 메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종목군들이 막 움직였다면 상호관세 이슈가 이제 소멸 국면에 들어감에 따라서 개별 품목 관세 이런 이슈들이 중간중간 나오기는 하나 현재 이슈가 공백기예요. 그럼 이제 이 이슈에 어떤 종목이 새로운 메인 이슈라던가 새로운 시장에 좀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계속 찾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좀 굵직한 시장 이슈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왔으니까 경기 침체 우려로 공포스럽기는 하나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오늘 저녁에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완전 꽝이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호관세 시행됐고 어떻게 물가지수가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9월 달에 섣부르게 금리 인하하기 좀 힘들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 던지는 순간 이제 시장은 얼씨구나. 지금까지 나스닥 상승세를 밟아왔었는데 시장 조정 사유가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오늘 발표가 잘 나와도 또 목요일 날 나오는 발표까지도 계속 연달아서 시장은 경계심이 클 수밖에 없어서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앞으로 시장은 좋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계속 시장이 조정 같은 거 없이 그냥 쭉쭉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멀리 가기 위해서라도 피로도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 상승에 대한 피로도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상승의 절반을 보통 조정을 주고 이렇게 고점을 올라가면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그 검정고 보신 기영이 머리라고 했죠. 이렇게 급등 이후 위에서 이렇게 좀 횡보를 좀 보이면서 피로도를 충분히 풀어내고 이렇게 단기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재료를 만나서 이 자리 돌파하고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이어가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보통 시장의 고점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시장의 고점이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되고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시장 지수는 이것보다 훨씬 올라갈 거고 종목들도 훨씬 괜찮아질 거예요. 다만 이제 중간에 피로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쁘게 중간에 횡보를 하면서 피로도를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좀 과격하게 이렇게 좀 조정을 주면서 한번 피로도를 풀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 거지 사실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다시 하락세가 엄청 커지고 코스피 다시 2,300 가고 2,200 가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지금 8월 후반부부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저는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상승의 기폭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단기 횡보를 만들 가능성이 좀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앞으로 나중에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려면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막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박스권 안에 단기적으로 가둬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걸 재료를 바탕으로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야 새롭게 상승 추세가 깔끔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뭐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고 어설프게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되려 횡보 국면이 좀 횡보라던가 단기 조정이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길게 봤을 때 올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증시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를 말하기 전에 지금 그래서 국내 증시도 마땅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결국 나스닥 흐름을 이제 글로벌 증시가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내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스닥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한 21,700포인트 정도인 거고, 여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우상향 추세선 하단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만약에 한 2800포인트 여기 자리를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스닥의 상승 추세의 하단부가 이탈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추세라는 게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막 V자인데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이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 이런 건 진짜 드문 현상이고 보통은 추세라는 거는 바뀌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횡보라는 단계가 하나씩 들어가요. 이렇게 중간에 상승 추세가 끝날 때쯤 횡보 추세가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하락 추세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다시 상승 추세가 되던가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만약에 2850포인트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다.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이 2850포인트를 이탈했다. 그럼 이제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단기 조정 이후 박스권에 가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증시를 아침에 눈 뜨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눈 뜨고 봤는데 나스닥이 2800포인트네? 나스닥 좀 조정 왔네? 아, 이제 그러면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8월 후반부에는 횡보 국면,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괜히 뭐 어설프게 지금 종목 사지 말고 그냥 현금 수익권인 종목들 좀 팔아서 박스권 하단부에서 재매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스닥이 만약에 2800포인트 정도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과거 주봉상 박스권 상단이었던 2만 포인트 정도까지가 박스권 하단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21,500포인트가 박스권 상단부가 되면서 나스닥이 이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스닥이 이런 흐름 따라 움직이면 당연히 국내 증시도 이 흐름에 발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미증시보다 잘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 올 상반기에 잘 나갔던 이유는 국내 증시만의 약간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조기 대선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미증시와 커플링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나스닥이 2800포인트 이탈하면 21,000포인트까지 밀린다? 그럼 국내 증시도 따라서 밀린다라는 걸로 아시면 돼요. 그럼 국내 증시는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가? 일단은 국내 증시는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정말 운이 좋아. 국내 증시가 운이 좋다라고 한다면 한 요 정도 수준의 박스권? 한 3,100, 한 4, 50포인트부터 한 요 정도 수준의 단기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일단 가장 좋은 그림인 거고 이걸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3,130포인트를 이탈하는 60분 봉상 볼벨 하단선 요 자리죠. 요 자리가 3,100한 40포인트 정도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게 일단 가장 베스트. 근데 만약에 3,140포인트를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코스피가 3,000포인트 정도까지도 좀 크게 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일단 내가 3,100 한 40에서 50포인트 정도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신규 진입 안 하는 게 맞아요. 확실하게 인플레이션 지표 두 개 다 시장 기대보다 좋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없어. 라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약간 관망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보시다가 한 3,14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오면 거기서는 박스권 하단부일 수 있으니 그 자리에선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이라든지 현재 손실 중인 종목권에 대해서는 상단 조절을 한 차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3,130포인트까지 이탈했다. 그랬을 때는 일단 3,140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줍줍해 놨던 것들 있죠.
내가 뭐 이제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겠지 생각해서 막 주워놨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금화 시켜서 현금을 들고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00포인트 부근까지 왔을 때, 한 3,000한 2, 30포인트 왔을 때 이때 만들어놨던 현금을 이 구간에서 다시 사용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늘 뭐 외국인이 어쨌네, 기관이 어쨌네, 이거는 사후 분석이고, 그래서 이런 거 항상 머릿속에 담아놓고 일단 이번 주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두 개나 나올 때까지는 웬만하면 적극적인 매수는 하지 말 것. 특히 단발성 이슈로 올라가는 것들 있죠. 단발성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화끈해 보이니까 막 따라잡고 싶은데, 그렇게 따라잡는 것들 상승의 지속성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메인 이슈가 부재인 시장 이슈 공백기인 시장,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종목을 찾거나 뭔가 생각을 해야지, 그냥 시장 분위기라는 건 상황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종목에만 집중하면서 주식을 하시면 이런 시장에서 정말 좀 크게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과거에 항상 한참 잘 갔던 종목군들 막 이런 거 막 좀 눌린다고, 와 이거 왠지 지금 옛날에 엄청 좋았던 종목인데 이거 방송에서도 엄청 많이 나온 종목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기회인가 보다. 뭐 그때 TV 보니까 뭐 조정은 기회라던데, 뭐 이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종목 잡으면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인플레이션 지표 두 가지 다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 뭐 상당히 뭐 적당히 괜찮게만 나와도 괜찮아요. 뭐 그게 확인되면서 3,240포인트 위에서 주가가 이제 그 두 가지 지표가 다 끝났는데 여기서 놀고 있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 지수가 3,250포인트에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뭐 시장에 큰 위협은 없겠구나. 상승 추세 다시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매매를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만약에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3,150포인트 정도까지는 그냥 마냥 기다리셨다가, 거기 오기 전까지는 그냥 웬만하면 시장 참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현금 좀 확 늘리셔서 3,000포인트 초반까지 시장 조정 염두하면서 이 구간에서 괜히 어설프게 줍줍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서 3,030포인트에서 시장 참여. 요 두 가지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가 2,800포인트 이탈하는지 여부. 오늘 국내 증시가 되게 좋아 보여도 막 갑자기 눈 떠보니 나스닥이 2,800포인트 이탈했네? 그럼 국내 증시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나스닥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세 가지만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똑똑하게 바라보려면 아무래도 지금은 기다리는 부분이 가장 현명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특징 섹터 하나 짚어볼게요. 어딜까요? 지금 아까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내가 지금 굳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북주를 사실 정말 일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상호관세 끝나고 나서 사실 이 방송을 챙겨보신 분들, 그리고 주식 정보방에서 제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 뭘지에 대한 분석글을 좀 많이 남겨드리는데, 상호관세가 끝나면서 제가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슈 공백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슈 공백기면 시장엔 이슈가 없는 꼬라지를 못 봐요. 뭔가 메인이 되는 이슈가 항상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만한 이슈를 찾게 됩니다. 상호관세라는 이슈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슈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행보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북핵 협상, 이 두 가지가 상호관세 협상 이후에 움직일 수 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는 원래 존재를 했고 북핵 협상에 대한 얘기들도 상호관세 시절에도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던 이유는 상호관세라는 이슈가 그 메인 이슈 딱 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장 이슈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크라이나 뭔 얘기 나와도 안 움직이는 거고 대북주 뭔 얘기 나와도 안 움직여요. 근데 지금은 상호관세라는 이슈가 빠지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공석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막 자기 존재 어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대북주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발성 이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라고 치죠. 원래 단발성 이슈의 장점은 뭐냐면 단발성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힘이 좋아요. 대신에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실적 관련주들 계속 잘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그때 텍스님이 실적 같은 거는 단발성 이슈라고 했는데 실적 좋은 종목들이 계속 잘 가던데 뭐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단발성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관련주들이 잘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호관세라는 이슈가 존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관세라는 메인 시장 이슈가 있는데 그 상호관세 때문에 와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드니 야 너무 무서울 땐 뭐 해야 돼? 야 실적 좋은 거 봐야지. 이런 식으로 시장 이슈에 적합한 그러니까 시장 이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단발성 이슈가 지금까지 쭉 이어졌던 거예요.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군들 있죠. 근데 상호관세 이슈 지금 시들시들해지고 점점 소멸 국면에 들어가니까 최근에 화장품 관련 주가들 어떻게 되고 있죠? 큰 폭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도 상호관세 때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되려 좀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러한 이유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진 특히 이슈 공백기에는 지속성 있는 이슈를 더 집중하셔야 되는데 지속성을 가지는 이슈라고 한다면 뭔가 결판이 안 나는 이슈들 있죠. 예를 들어 미중 갈등. 이건 단기간에 결판이 안 나요. 툭 하면 이제 미국이 생물보험법 하면서 뭐 중국 의약품 기업들 뭐 압박한다 이렇게 할 거고 뭐 그러다가 중국은 또 뭐 히토를 규제할 거다 할 거고 뭐 반도체 규제한다. 이 둘은 화해하고 유해하는 척은 하지만 계속 뉴스가 만들어집니다. 중국하고 상호관세 뭐 90일 유예.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갈등 해결이 아니죠. 약간 눌러놓은 거지. 그런 사이사이 또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지속성 이슈라서 지금 시점에서 뭐 히토르나 이런 쪽도 공략도 괜찮은 거고 또 북핵 협상 같은 경우도 사실 북핵 협상 몇 월 며칠에 김정은 만날 거예요. 트럼프가 말한 거 아니죠. 또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한다 덜하라는 말은 알아도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새롭게 신규 이슈로서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성을 가지는 이슈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접근할 때는 단발성 이슈라던가 눈에 보이는 종목 차트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지속성,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를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테마로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대북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대북주 안에서 지금 최근에 뭐 아난티 이런 애들보다 좋은 사람들 막 하고 인디에프 이런 애들이 더 잘 가죠.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좀 잘 가고 있는데 자 제가 8월 2일인가? 8월 1일인가? 네, 그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대하티아이를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대하티아이 같은 경우는 5,700원까지 갈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5,700원까지 뭐 그 넘어서까지 갔죠. 그래서 뭐 이 종목 한번 뭐 피드백 할 겸 그리고 제가 분명 말했지만 대북주 같은 그때도 말했습니다. 대북주는 제가 이제 8월 1일 날 상호관세 협상 끝나고 막 바로 대북주를 알려줬잖아요. 이제부터 대북주 올라간다고. 자, 대북주는 아마 올 연내 고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사실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자리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밀리면 사실 더 사도 되는 거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하티아이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5,350원 정도까지는 뭐 눌려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61선까지 5,000원까지 밀려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5,350원 자리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가장 예쁘게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5,350원 지지받고 올라갔을 때는 일단 전고점인 6,000원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이나 월봉 관점으로 봤을 땐 대하티아이는 저는 7,000원까지도 대하티아이 급격한 상승에 절반 조정 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라 대하티아이 같은 경우는 7,000원까지도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고요. 그 이상도 사실 못 갈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대하티아이 보시는 분들은 한 6,050원 정도를 새로운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350원 정도까지 그날 매수, 한 6,000원 정도 라인을 목표가 6,000원 돌파할 때 다 매도하지 말고 일부 남겨놓고 한 7,000원 정도까지도 봐보자. 그리고 대북주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정고점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하티아이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5,35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6,000원, 7,000원 순차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고 한 1분 정도 있는데 우리 정보방에서 많은 이야기 주고 계신가요, 전문가님? 사실 진짜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미 올라간 종목 코멘트 다는 거랑 오늘 뭐가 올라갔고 뭐가 떨어졌고 뭐 시장이 뭐 외국인이 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되게 안 좋아합니다. 분석은 사후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상을 통해서 다음번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뭘 사지? 그럼 보통은 많은 정보 수단에서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지금 핫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 많이 소개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핫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안 올랐는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가 궁금한 거 아니실까요?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더 갈까요?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이미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은 투심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대응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방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 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감 100점 불패도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